시장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홍만처럼 쭉 터진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리나입니다. 7월 둘째 주 첫 거래, 우리 주식시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부진했었고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8만 명 증가에 그쳤다고 하죠. 여기에 유로존 리스크까지 스페인의 국채금리 10년물이 7% 다시 육박하면서 커진 것도 시장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요? 3% 급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1830선대 다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실적 시즌을 맞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성공 투자 전략,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특별히 1부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내일장 전략을 미리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 코너, 그리고 전문가 중에서 최강의 포트 수익률을 내는 1인자를 찾아라의 코너도 저희가 1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는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코너와 저희가 종목 상담을 대문을 바꿔 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줘요 리치맵이란 이름으로 종목 상담 2부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시게 됐네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한만식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 만나뵈니까 참 새롭고 그래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네. 짝이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머리가 많이 쉬어서 제가 훨씬 어리게 보이지 않나요? 네, 좀 영해 보이세요. 두 분이 그렇죠. 나이가 완전히 같아요. 같으세요? 같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약간 올드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짝? 머리 때문에 뭐 제가 염색을 안 해가지고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근데 희끗희끗한 게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네, 그래서 염색을 안 합니다. 보기 예. 좋다 해가지고. 예. 어때요? 동안이라고 주장하는 짝을 만났는데. 뭐 그 성향이 비슷하기도 한데요. 네. 같이 좀 뭐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판단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2달여 가까이 이렇게 두 분을 다른 요일날 뵀었지만 두 분이 뭔가 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두 분이 만나기 전에 했었었는데 두 분이 또 같은 요일,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하고 한만식 전문가가 월요일날 나온다 그랬지. 아마 스타일이 조금 투자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또한 월요일을 주목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주식 투자에 어떤 성향, 어떤 장기를 갖고 계신 분인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매일 두 분씩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누가 높은 수익을 기록했는지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 중간 집계 들어가겠고요. 월간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만 나눠봤었는데요. 월요일 멘토 전문가 두 분, 먼저 최병훈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언젠가부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아주 강하게 뒤덮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좀 해볼 텐데요. 그렇다고 경기 부양에 대한 약발이 크게 먹히느냐? 그것도 아닌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2차 매도, 오늘 좀 다시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삼성전자가 어떤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안정화시킬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같이 빠져주니까 그동안 이때 장이 좀 좋았던, 잠깐 올랐었죠. 그것은 바로 화학주 같은 이렇게 낙폭과대주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이제 기대를 차게 만들었는데 오늘 화학주 또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까지 급락을 하니까 사실 믿을 종목이 없다는 거죠. 계속 빠지고
빠지고 있고 많이 빠진 것도 오히려 잠깐 올라갔다가 10% 올라가는 또 제자리 오고 삼성전자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제 유로존 리스크도 물론 우려감이 있지만 그보다도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계속 지금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잘 안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안 나오고 미리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인데 그래도 또한 이제 경기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보유 중국 총리가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이제 중국도 경기가 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필했었어요. 경기 하강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계속 좀 하강 압력이 있지만 그래도 뭐 선제적 대응을 많이 한다 하지만 우려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중국 시장 빠지면서 같이 우리 하락주도 많이 빠졌죠. 네.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식 어떤 펀더멘털인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방향을 어느 정도 너무 우려와 너무 기대를 차지 않는 이제 그냥 기술적 보고 매매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투자 심리는 고용 지표까지 미국에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자, 유럽발 리스크가 재부각된 것도 이 악재도 아직까지 이 정도의 무게감으로 다가오나 싶은데 ESM이라는 새로운 어떤 구제 기금의 어떤 그 기구가 7월 1일 조기 출범 아니었어요? 이미 지금 7월 며칠입니까? 9일인데. 예,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유로 정상회의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 구체적으로 그 재무장관 회의가 열려서 네. 좀 구체화되고 뭔가 좀 시장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좀 바뀌는 이런 뭐 그걸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뭐 미국 시장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로 하락한 부분,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고용 지표 안 나오면 뭐 Q3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위쪽으로 가는 쪽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또 해외도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유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부분 당분간 뭐 1900유로 올라가기 좀 어렵다. 네. 이번 주 옵션 만기도 좀 걸려 있고요. 네. 오히려 1800 초반에 지지가 되는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래서 추가 조정이 약간 좀 남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선물을 좀 일부 산 거는 그렇게 네. 나쁘진 않고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기관이 한 15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코스닥 중심으로 트레이딩 중심으로 좀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1800 지지력을 한번 확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현 시장 분석을 들어봤고요. 더 중요한 과거는 과거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오를 건지 내릴 건지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네, 많이 빠졌으니까 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락을 충분히 했으니까 내일장은 오른다라는 전망을 일단 확인했고요. 또 우리 새로운 짝 예, 네, 한마디 저도 좀 일단은 뭐 앞에 잠깐 오늘 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상승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장은 오른다, 오른다, 두 분 다 오른다고 외치고 계시는데 이제 이유를 또 들어야 공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네. 내일장은 단순히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다? 그 네, 물론 이유뿐인가요? 뭐 단순히 많이 빠져서 이제 단순히 많이 빠지면 기술적으로 보셔서 1830포인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짧게 보면 지지선이거든요. 거기서 아마 반등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뭐 재무장관 이후에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나오면서 좀 기대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뿐만 아니라 유로존 어떤 글로벌 어떤 정책 공조가 일어나면서 어떤 그런 쪽 이슈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많이 빠지면 또 그게 어떤 게 호재로 또 그동안 악재로 반영된 게 호재로 반영되면서 또 잠깐 오르고 어떤 그런 장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에 있는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지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냐면 어떤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2분기 실적 발표된 구간이죠. 그래서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과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종목 위주로 압축을 하시면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아니 반등 주도주로서 어떤 기대가 됐던 낙폭과대, 뭐 화학, 오늘 또 건설도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두 분 다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방망이는 좀 짧게.
당연히 짧게 잡아야죠. 예. 지금은 이제 박스권 짧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50포인트에서 한 내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짧게 잡고 코스피 대형주를 한다면 많이 수익이 나야 7%입니다. 그래서 짧게 5%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만약에 1800을 다시 여기 깨주고 어떤 악재가 나오면 쉽게 큰 악재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변수가 크게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짧은 박스권을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의 실적 호전주, 어찌 보면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실적 호전의 대표였던 IT와 차가 다시 한번 조금 조짐이 이상하다. 가격이 이 주가가 아닌데 현대차도 오늘 장중에 23만 원이 붕괴가 됐었고, 삼성전자가 5개월의 최저로 밀리면서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정점이 될 수 있다. 이 분석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실적에 대한 전망은 안 좋을 땐 계속 안 좋게 보는 거고, 네. 또 좋게 나올 때 또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호전주가 도대체 뭡니까? 전차가 맞는 건지. 일단 전체 실적 전망치를 본다면 전차가 실적이 좀 괜찮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실적과 연계돼서 종목이 지금 그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시장과 연동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니까, 시장의 안정을 찾고 다시 1900에 대한 돌파, 안착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해외 쪽 안정 부분, 또 수급 쪽으로 지난번에 외국인 대량 선물 매도가 환매수 청산되기 전까지는 일단 코스피 시장은 제한적 접근이 맞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수적으로 1800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의 접근은 1800을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1800 매수, 1850 이상, 1900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 쪽은 비중을 줄이는 그런 트레이딩 쪽의 전략이 맞을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기대들이 우려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지금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또 내려갈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번 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또 옵션 만기라는 것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차트랑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위치가 지금 1836인데 1800이 이탈 가능성이 이번 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 전망은 오히려 1800 초반으로 해외 여파로 1800 초반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왼쪽에 선물을 지금 과도하게 매도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도 선물을 일정 매수한 부분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1800은 깨지 않을 건데, 해외 하락 때문에 1800에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수급상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식은 3천억 매도가 있었지만 선물이 2100개가 들어왔고요. 콜과 풋도 콜 매수 풋 매도 쪽으로 지금 파생 쪽 시장 쪽 관련돼서 외국인들은 아래쪽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외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코스피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는 얘기고요. 당분간 시장이 좋은 지금 코스닥 쪽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 사는 거는 1800 깨거나 그쪽 언저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 지금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매하고 싶다. 두 분의 시장 보는 눈, 내일장 업앤다운 코너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얘기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에 앞서 두 분의 오늘 포트 얘기 나눠보기 이전에 기존 포트 현황부터 짚어봅니다. 먼저 최병훈 전문가의 포트부터 열어볼까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이 지난주 7월 5일 날 언급을 해주셨던 동부하이텍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삼성증권, 아하 단기용으로 언급하셨던 쌍방울이 안 잡힌 가운데 세 종목 모두 다 시초가의 매수 혹은 시초 종가 분할 매수한 삼성증권까지 잡히긴 잡혔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1% 남짓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중인데 아주 장기용 6개월령으로 한 2배 정도 수익을 보려고 했었던 동부하이텍은 지금 수익률이 조금은 부진합니다. 손절가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슬아슬하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삼성증권은 61선 뚫고 나서 약간의 쉬는 흐름, 소폭 손실이지만 손실폭이 크진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만식 전문가님의 포트 현황도 한번 짚어보죠.
아하, 총 5개를 언급하셨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시간도 막 바듯했던 기억이. 근데 두 종목밖에 현재 지금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차트 매매하자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수요 시초가 일단 잡아서 소폭이지만 지금 수익권은 아직은 아닌 상황. 평화종공은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가격을 줬습니다. 오늘 최저가에 아주 싸게 잘 잡아서 기다려서 아주 차분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SM과 초록뱀, 제일모직은 매수가 눌림 매수는 실패한 모습인데 SM은 샀었더라면 금요일날 6% 급등의 수익을 볼 수도 있었겠다.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요일이 좀 바뀌셨어요. 오늘부터 두 분이 같이 짝으로 해서 월요일날 출연하게 되셨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병훈 전문가님은 참고로 목요일에 그리고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은 지난주 화요일에 출연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월요일날 오시겠지만 최병훈 전문가님 목요일날 오셨으니까 이제 금요일 그리고 오늘 곧바로 이제 그렇죠. 보시게 됐어요. 네, 제가 금요일날 있는 100% 다 찔르려고 했는데 한 10%가 안 잡혔어요. 네네. 그래서 쌍방울이 그날 다음날 떠버려 가서 이제 안 잡혔는데 일단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시가부터 계속 잡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장기 종목과 이제 단기 종목을 분명히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어떤 기준은 장기 종목은 사실은 이제 동부혜택 같은 게 7,300원 손절가를 제시해놨지만 장기 종목은 손절을 안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배틀을 하기 때문에 7,300 짧게 잡아놨습니다. 사실 이제 연말까지 100% 수익을 보고 잡은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 연말까지 보시면 충분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선했고요.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잠깐 한번 정권주에 한번 모습을 보자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들고 가서 이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좀 네.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네. 한번 가격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동부혜택은 네, 먼저 길게 들고 가려고 하니까 또 손절가가 조금은 신경 네, 그래서 써요. 손절가를 오늘 정정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7,300 가면 물론 이제 손절을 이제 자동으로 나가겠지만 시청률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6개월 정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도 바닥권이고 이제 조만간 반등을 할 수 있는 지금 잠깐 올랐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할 구간에 놓여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이제 8,000원대는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이 조금만 돌아있으면 돌아갈 것이다. 그래 보이고요. 수급 같은 게 보더라도 지금 그저께 7월 5일 날 투신이 39,000원 사고 나서 지금 투신과 외국인이 그동안 팔았는데 외국인은 안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오늘 놀고 있을 거예요. 거래량도 한 10만 6천 줄어서 상당히 거래가 줄어 있는 상태죠. 오늘 시장 때문에 잠깐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내일부터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중기적으로 보시고 가져가면 충분한 수익을 줄 것이다. 이제는 기술적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익 구조가 바뀌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로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것은 항상 그 회사의 지분을 주주된 입장으로 사시는 어떤 산업이 성장해야 되고 회사가 턴어라운드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수익도 턴어라운드 돼야만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룹주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 좋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러면 손절가는 내리시는 겁니까? 어떻게 일단 결정을? 7,300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장중 터치하면 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수익을 위해서 다 가겠지만 네. 굳이 7,000 지난번에 저가가 7,180원인데요. 한 7,000 정도까지는 뭐 무난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고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SK네트워크스 바닥에서 그때 꿈틀한다고 했는데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K네트워크스는 사실 그냥 시가에 샀는데요. 네. 잘 산 것 같습니다. 먹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런데 차트 모양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이제 오늘 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수급 때문에 기관들 사서 강한 측면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경기가 부진할 때 저성장 국면에 갔을 때는 반드시 이익이 나는 몇 개의 사업부가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사업부라는 것은 그게 경기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실적도 심하게 변동이 있죠. 하지만
하지만 이 종목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은 향후에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지금 현재 장의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사실은 좀 이 종목이 그렇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1분기보다 현재 2분기 예상 실적인데요. 이번 나올 건데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한 100% 정도 증가될 거로 보이고 작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3분기, 4분기에서 계속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1,000억대 이상으로 증가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바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강될 때도 안정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는 계속 좀 홀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3일 조정받고 오늘 급등보다도 모양은 좀 상당히 이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가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가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9,8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물론 가격권 놓이지 이제 가는 말이기 때문에 잔치집이다. 그래서 가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시더라도 기관이 투신권과 기금이 사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투신과 기금이 계속 샀습니다. 전 기관들이. 그다음 외국인 소폭 매도를 했지만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삼성증권이죠. 네. 삼성증권은 제가 시가와 종가에서 절반씩 편입을 했었는데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에서 이 종목에 지금 PBR 기준으로 1.1배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역사적으로 삼성증권은 1.3배 정도에서 PBR이 저가 수준이었는데 지금 1.1배 정도 와 있기 1.1배 좀 안 되죠.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는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구간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65,000부터 2월부터 계속 조정받고 이제는 시간 조정 내에 있는데 이제 고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양봉을 떴는데 제가 보는 하늘색 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52,000원 이상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위로 가려면 수급이 있어야죠. 그죠?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사줬고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 상태는 오늘 최근 들어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다른 정권주보다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소폭 또 샀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특히 중장기를 투자를 좋아하는 보험 쪽에서 샀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그래서 5만 원 내외에서는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2로 갖고 있으면 계속 좀 들고 가시면 이제 빛을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시장 박스권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뭐 코스피도 안 간다 그러는데 증권주 되겠나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 있다면 그래서 증권주 그동안 이제 악재가 다 거의 반영이 됐고요.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다 반영된 상태고 그리고 저는 1월 하반월에 어떤 그런 게 재편이 된다면 화학주와 증권주 이런 쪽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 자체가 아주 좋다. 그래서 우상향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이제 들고 가시는 게 들고 가서 이익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 내려간다 손절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손절가까지 48,000원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홀딩 관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한만식 전문가님의 포트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뭐 아쉬운 종목도 좀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가면은 1등 하시겠다 싶기도 해요. 눌림목 끝까지 기다리시고. 일단 뭐 급하게 지금 시장이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의견을 드렸지만 지난번 뭐 낚시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안 잡힌 종목이 뭐 많이 올라가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다른 거 매매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여튼 말씀드렸던 5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힌 이지바이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지바이오는 차트가 좀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수급이 아니고 차트적으로 지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 6월 달에 한번 대량으로 급등이 되고 조정 때는 거래가 없고 양봉이 실릴 때마다 거래가 실리는 부분인데요. 오늘 21선 깨지 않고 일단 양봉이 난 거는 괜찮다라고 해서 이지바이오는 목표가대로 그대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잠깐 보시게 되면 최대주주가 6월 12일 날 13만 주 장내 매수했다는 뉴스가 지난번에 나온 게 있는데요. 최대주주가 비중을 늘린다라는 것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뉴스는 삼성증권에서 지난 6월 말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성장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이런 리포트 자체도 일단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한번 올랐다 쉬고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저점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상으로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간으로
그대로 가져가시게 되면 크게 무리 없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평화전공. 평화전공이죠. 예. 평화전공은 오늘 장중 저점에서. 18,500원에 잡혔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지금 음봉입니다. 이틀 동안 음봉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이틀 동안 음봉이지만 축소되고 있는 것은 양호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급적으로 기관 외국인들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부진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일 시초가에 10%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사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의견 드렸지만 잡지 못했던 것이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은 97,000원 저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200원 차이를 못 잡았어요, 오늘. 예, 아니 네. 가격이 이게 지난번 그 매수가가 98,000원이 아니고 97,000원입니다. 제가 네네. 의견 드린 게 더 빠져야 사는 쪽으로 돼 있는 건데 네. 제가 앞에 시장 의견을 드렸다시피 코스피 쪽은 당분간 매매 안 하는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지금 종목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더 떨어지게 되면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97,0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지금 보시면 지난번 의견 드렸던 대로 97,000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보조지표상으로 바닥권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1800 초반이라면 97,000원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사시는 건 괜찮다. 그리고 당연히 또 10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매도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매매하시게 되면 지금 지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뭐 아쉬운 이제 게 점프를 해버렸어요, SM이. SM은 설명드린 게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네. 지난번에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양호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한번 1차 상승을 주고 기간 조정을 준 뒤에 2차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대로. 네.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보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같은 쪽 종목에 하나 로엔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같은 양상입니다. 크게 한번 오르고 옆으로 쉬고 있는 양상이니까 만일에 SM이나 YG 같은 거를 못 샀다라고 하게 되면 로엔을 12,500원 전후에서 신규로 공략하시는 거는 좋다. 그러니까 SM의 경우에 보면은 눌림목을 예. 크게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SM 못 사신 분들 YG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로엔 쪽 보시면 로엔이라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 종목이 초록뱀인데 예, 5원 차이로 안 사셨죠. 예, 네. 2,300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네네. 예, 2,305원까지 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지 않고요. 21선 부근에 추가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다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현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아주 자세하게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은 현금 전부 다 주식 살려고 했는데 뭐 어찌어찌 현금이 조금 생기신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포트를 또 어떻게 조정하실지 궁금합니다. 신규 종목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신규 종목 저는 현금 지금 뭐 없어도 되니까 다 사겠다. 그래서 10% 남은 네. 현금을 오늘 또 내일 편입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100% 깍깍 채워서 한번 가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요? 오늘은 이제 동부 라이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앵커님도 아시죠, 그죠? 제가 네, 10% 수익 내셨었잖아요. 냈다가 그래서 못내 아쉬워서 네. 내일이라도 한번 편입해보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투자 성향이 계속 단기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장기 내 포트 안에 내 정권 계좌 안에 장기 종목과 중기 종목과 단기 종목 이렇게 비중을 갖다 놓고 장기 종목은 한 번 사면 목표가 갈 때까지 계속 처박아둬서 이제 처박아두면 좀 그렇지만 일단 계속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 말 그대로 주주가 된 입장 그런 하고요. 중기 종목은 보면서 어느 정도 50% 이상의 수익이 나면 이익 실현하는 그런 종목들이고 단기는 짧게 7% 10%대 20%까지 빨리 먹고 나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 종목을 많이 자주 매매해서 이익을 내서 장기 종목은 저축 성향으로 계속 사는 그래서 목표가가 파는 그래서 극자산가가 되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은 사는 동부 라이텍도
중장기 종목입니다. 목표가 4,500원 갈 때까지 들고 가도 충분히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동부라이텍은 1,850원에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가 6개월 정도에 4,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는 내일 동부라이텍은 매수가 2,050원, 오늘 2,065원인데요. 2,000원 초반까지 한번 잠깐 찍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면 거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2,05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그대로 4,5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난번에 여기서 시장한 단가 1,850원 정도까지 주봉을 보고 목표가라 손절가 잡은 거니까 1,850원은 충분히 지지할 걸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워낙 거래가 적습니다. 이때 거래가 이날은 거래가 6월 29일 날은 70만 주 거래됐는데 지금은 오늘은 5만 주 거래, 어저께도 5만 주대, 그러니까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죠? 많이 거래가 실제로 준 상태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손바뀜이고, 그동안 많이 이 종목을 보던 팔았다 다시 사서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편입해서 10% 정도 편입해서 계속 좀 들고 가는 입장에서 4,500원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래서, 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부진하면서 IT 덩치 큰 그런 종목들은 수익이 좀 안 좋은데 역시 좀 약간은 가벼운 종목 그렇죠. 그리고 LED 쪽은 계속 잘 나가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크게 좀 내는 IT 종목이면 삼성전자가 왜 빠질까, 현대차 왜 빠질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최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 나올 거라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 게 정점까지 왔다. 이런 분석도 네. 있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목표가 가서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삼성전자는 2010년도 1월 4일 날 132만 추천 계속 했었는데 그 이유는 132만 원 깨지면 제가 100만 원 초반까지 온다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IT주들은 특히 이 동부라이텍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적이 나쁜 상태에서 실적이 드디어 2분기에 흑자가 크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에서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IT주라고 뭐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이 중소형주는 실적이 바로 또 미리 선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4월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이 좀 크게 증가될 것이고 매출액도 한 7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LED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LED 산업, 가정용 LED는 성숙 단계의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 그대로 한마디만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용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야만 그 기업이 승승장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부라이텍은 유럽형의 맞춤형 루미시트 이런 것도 개발해서 지금 100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인테리어 회사의 이제 인테리어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 시대죠. 그래서 선진국에 맞는 그런 것을 제품 개발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바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종목은 2,000원짜리인데 시가총은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결국 그룹주입니다. 그룹주라는 것은 개발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있죠. 그룹이라는 것은 그 그룹에 대한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이 매출이 한 9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시가총액도 한 900억 정도 나와야만 적정 주가입니다. 소형주인데요. 그 정도는 이상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한 13배 정도까지는 적정 주가를 보기 때문에 저는 4,500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서 장기로 계속 좀 들고 가시면 좋다. 이런 것은 은행에 저축 안 하고 이걸 사놓고 1년, 2년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 하이텍에 네. 이어서 이미 6월 말에 매매해서 10% 수익을 봤었던 동부 라이텍을 다시 한번 재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은 현금을 꼭 또 이제 주식 사는데 쓰고자 하는 우리 최병훈 전문가의 전략 들어봤고요. 한만실 전문가님 아까 이미 한 종목은 예고를 해주셨어요. 평화전공, 예, 거래 안 싣고 밀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사고 싶다. 나머지 종목 지금 현금이 한 60% 가까이 되시는데 혹시 역시 다 주식 사시는데 쓸 겁니까? 예, 다 사야죠. 예. 예, 두 분 불꽃 튀는 월요일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종목으로? 일단 기존에 갖고 있는 두 종목 일단 추가로 내일 시초가로 이지바이오도 추가 매수. 마찬가지인데 차트 보면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지바이오부터 말씀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이지바이오 차트 보시게 되면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괜찮은 모습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 시초가에 10% 비중으로 그냥 추가해서 30% 비중으로 좀 가는 거 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화전공도
오히려 밀리면 사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더 밀린다 치게 되면 10% 추가해가지고 30% 비중으로 일단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10%씩 추가로 매수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수 못한 초록뱀에 대해서는 전략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20% 비중으로 매수를 진행하는데 10%는 시초가로 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10%는 2,350원 밑으로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는 걸로 해서 초록뱀 두 가지 전략으로 20% 비중. 초록뱀 설명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월봉 얘기와 실적을 믿고 가자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그래도 신규 뭐 포트를 이제 넣는 입장이니까 혹시나 초록뱀 뭐 이제 실적이 좋아지나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초록뱀은 드라마 제작하는 컨텐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하고 변화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종편 수혜와 더불어서 기업이 지금 그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작년 3, 4분기, 4, 4분기 또 금년도 1, 4분기, 2, 4분기 계속 흑자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당연히 최대 그 이익으로 전환될 거로 좀 보이고 있고요. 소넷이라는 일본 기업이 지분을 투자하면서 일본과 연계된 그 소넷 그 회사와 연동돼서 아시아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하반기 투자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봉상으로 잠깐 차트 보시게 되면 추세선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적 믿고 한 20, 30% 비중으로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드린 게 3,000원 정도 목표가를 드렸는데 2,000원 초반에서는 매수하셔도 되기 때문에 20% 비중으로 시초가와 2,350원 눌림목 두 가지로 매매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이지바이오와 평화전공 기존 포트에 10%씩 더 사는 거에 이제 60에서 20 돈을 썼고 이번에 초록뱀에 또 20% 신규로 하니까 이제 나머지 20%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 요걸 20%,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나갈 때 그 어떻게 종목을 포트를 구성할 거냐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대형주 매매하는데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코스닥을 매매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삼성 같은데 전기 쭉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장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 쪽을 일시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실적이 좋은 종목을 시장 가리지 않고 추천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한 종목 지금 말씀드릴 것은 크로바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있는 IT 쪽 종목인데요. IT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 크로바이텍은 창사 이래 금년도가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출액이 1,160억, 순이익이 53억 전망이 되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이익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아몰레드 쪽하고 최근에 그 무선 충전 관련 테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죠. 일부 시간에 몇 번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크로바이텍.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되는 종목인데요. 차트 좀 보시면서 실적적으로는 지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월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봉상으로 지금 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거래도 상당히 실려 있고 지금 올라가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올라가느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 실적이 창사 이래 사상 최고치니까 실적이 일단 수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량과 주봉의 움직임 보시게 되면 누군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양봉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양봉에는 거래가 실리지만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가 없는 부분. 그러면서 우상향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6,000원대까지도 한번 터치가 됐었는데요. 일봉의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보조지표상으로도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매수 기회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때는 거래가 없는 모습이고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때는 거래가 수반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며칠 동안 조정을 보였지만 거래가 그렇게 늘지 않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조정이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매물대로 보시게 되면 지금 가장 두터운 라인이 5,400원 부근 정도가 전고점 눌림목 이렇게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격대로 빠지게 되면 약간만 더 빠지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격 의견을 두 가지를 드립니다. 일단 20% 중에 10%는
시초가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10%는 5,400원, 오늘 종가가 5,480원인데 5,4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10% 매수해서 100% 다 채워서 가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예. 프로바 하이텍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또 다른 사실은 짝꿍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결자이기도 한데 최병훈 전문가님은 뭐 중기, 단기, 장기 종목을 확실하게 해서 갖고 간다라고 했는데 프로바 하이텍은 한 얼마 정도? 저는 사실은 그 실적을 믿고 가게 되면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네. 제가 포트에서 공략하는 거는 단기 공략입니다. 빠르면 뭐 일주일 내래도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제가 목표가를 1차는 6,200원, 2차는 7,000원 말씀드렸는데요. 네. 6,000원까지 다시 한번 딱 가는 걸로. 6,200원. 예. 예, 그러니까 6,100원 위로 좀 넘어서는 가격이죠. 네네. 그래서 1차 6,200원, 2차는 7,000원인데 1, 2주 정도 짧게 공략하고 일단 나올 생각입니다. 왜요? 원래 성향이 대형주셔서?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코스닥 쪽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예. 현금화를 했다가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장이 반전이 돼서 이쪽으로 좀 돈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쪽으로 좀 종목을 좀 바꾸기 네. 위해서 네. 너무 지금 코스닥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지금 크로바이텍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지바이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차트 유망주인데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단기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포트 가운데 단기로 생각하시는 건 오늘 신규로 크로바 하이텍하고 추가 매수하는 이지바이오. 네, 그거는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초록뱀하고 평화전공은 좀 길게 보셔도 네.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본인의 포트에 좀 어색해하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대형주만 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한만식 전문가님도 지금은 잠깐 코스닥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지요. 자, 이렇게 되면 두 분 다 현금 있는 거 전부 다 주식 사는데 쓰셨는데요. 이렇게 주식으로 다 포트를 꽉꽉 채웠는데 누가 더 수익이 높을지 다음 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완성된 포트 먼저 최병훈 전문가 것부터 보여드리죠. 자, 최병훈 전문가님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특별히 장기로 보는 동부 하이텍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장기 역시 동부그룹의 동부 라이텍이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SK네트워크스와 삼성증권 모두 다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동부 라이텍은 일단은 요즘 사실은 업황이 개선된다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LED 조명 쪽에 있는 종목이 되겠고 6월 말에 저희가 지난주 리뷰 시간에도 언급해 드린 바 있는데요. 1940원에 매수해서 이미 10% 이상 수익을 한번 최병훈 전문가님이 봤던 종목의 제 공략이어서 더 믿음은 간다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보고 있고 목표가는 4,500원까지 동부라이텍은 노리고 있고요. 일단 2,050원 정도 희망 매수가를 또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만약 사지면 전체적으로 현금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만식 전문가님의 역시 꽉 채워질 만한 포트를 미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만식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초록뱀은 조금 길게 볼 종목. 오늘 신규로 들어간 종목이 바로 일단 이지바이오와 평화전공이 기존 종목이었는데 10%씩 플러스 10% 보이시죠? 이렇게 돼서 두 종목 신규로 이제 추가 매수 일단 10%를 원하고 있고요. 오늘 정말로 새롭게 보여지는 종목이 이제 여기까지는 기존 포트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이지바이오는 차트적으로만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로 평화전공은 좀 길게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초가에 모두 다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화전공은 특별히 거래 없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사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자, 크로바 혜택도 약간 더 눌리면 5,400원에 일부 잡고 내시초가는 무조건 초록뱀도 신규로 잡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록뱀은 오늘 5원 차이로 일단은 못 잡았는데요. 2,350원에 또 한 번의 분할 매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IT 부품주 크로바 혜택 오늘 신규로 단기용으로 일단 공략을 해볼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크로바이텍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전망까지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오늘 포트 이렇게 해서 완성본 보여드렸는데요. 자, 다음 주 두 분의 놀라운 수익률 또 수익률 대결 결과까지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여기서 1부 끝나면 안 되겠죠.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시청자 퀴즈 이벤트에 당첨자 발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약속은 지켜야죠. 당첨자 확정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한번 화면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회 퀴즈 이벤트 당첨자 1등은 이향극 시청자님이십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자, 2등은 세 분입니다.
자, 우혜진 시청자님, 그리고 이영신, 이영준 시청자님, 이영신, 이영준 가족분이실까요? 자,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자, 나머지 10분의 3등으로 당첨이 되신 우리 당첨자님들도 이름이 나가고 있으니까, 자, 정수민님부터 쭉 이름이 나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진선 시청자님까지 또 3등 10분도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품 소개 다시 한번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좀 해드리겠고요. 일주일마다 퀴즈가 하나씩 나갑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2개를 내드렸더니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 퀴즈 질문은요, 최병훈 전문가님이 출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네,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진행하는 미녀 MC는 누구일까요? 1번 김태희, 2번 송혜교, 3번 최애리나, 4번 전지현. 오늘 상당히 문제가 어렵죠. 네. 미모를 자랑하는데 막상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답은 모르면 찍어야죠. 긴 거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출제자가 아니고요. 너무 그 형용사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MC가 누굴까 요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답을 알겠는데 충분히 힌트도 들었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요거는 또 질 수 없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퀴즈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을 선택한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을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제가 소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쏙쏙 들어와요. 역시 전문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무료 방송도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밤 8시에는 제 왼편 앉아 계신 최병훈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을 예정을 하고 계십니다. 주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사실 이제 장이 왔다 갔다 그러죠. 1월 장에 어떤 투자, 시장 전망과 유망한 종목. 제가 추천 일주일마다 종목들 수익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하시면 좋은 종목 오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밤 8시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수익률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는 내일장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이어지는 2부는요. 오늘 김동주 소장님의 주식 홀로서기라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리치맵의 9회 말 투어 코너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도와줘요 리치맵이 역시 2부에서 마련이 돼 있잖아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 또 2부에서 우리 김수용 씨 반가운 얼굴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